네, 종목 브리핑 시간입니다. 29일 주식시장 마감 후 주요 공시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등 관계사들의 글로벌 생산기지 건설을 위해 중국 연태시 경제개발구 지역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29일 공시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매입한 토지는 6만여 평 규모로 매입가는 약 117억 원입니다. 효성은 계열사인 효성 베트남에 대해 1,169억 6천만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코롱생명과학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309억여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발행 신주는 92만 주로 예정 발행가액은 주당 14만 2,300원입니다. 크라운제과는 종속회사 혜태제과식품이 일반 공모 증자 방식 보통주 370만 4,840주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고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는 보통주 약 1,550만 주, 종류주 약 832만 주입니다. 동원개발은 21세기 개발과 403억 원 규모의 동탄 신도시 1차 동원 로얄 듀크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매출액의 7.83%에 해당하고요. 계약 기간은 2018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스코텍은 종업원 상여금 지급을 위해 자기 주식 1,900여 주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처분 금액은 주당 9,100원씩 총 1,745만 원이며 처분 예정 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 성공 투자를 위한 가이드 재료 점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 브리핑 분석 도와주실 두 분, SK증권 김우식 부장님,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전일장 공시대를 차례대로 살펴봤는데 김우식 부장님은 어떤 공시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유상증자 공시를 한 코롱생명과학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바이오 얘기 좀 나오는데 유상증자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증자 개요를 좀 살펴보시면은 코롱생명과학이 장 마감 이후에 1,3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발표를 이제 했었는데요. 예. 이게 우리 사전 물량을 제외하고 87만 주에 대한 공모가 진행이 됩니다. 해서 장 마감 이후에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 또 이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발표한 내용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어디에 쓰이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쓰이는 금액을 보니까 1,300억 중에서는 약 950억 정도를 대부분이죠. 신약 인보사 생산을 위한 공장 신설, 또 생산 설비 투자 이런 쪽에 쓰이고 예. 또 R&D 투자에 또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유상증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덜컥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겁이 날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기대되는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기대되는 신약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생산 설비를 만든다고 하는 이 인보사라는 것인데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세포 기반. 국내에서는 이미 3상이 끝났습니다. 임상 3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신약 품목 허가 신청이 들어가고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또 판매가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상 승인이 끝났고 이제 3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서 이제 요 부분이 언제 또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는가 여기에 기대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그런 걸 겁니다. 이제 한미약품 우리 케이스를 봤지 않습니까? 라이센스 아웃, 신약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나서 거기서 막대한 계약금이 들어오고 그 돈을 통해서 또 이제 새로운 R&D를 또 투자하게 되고 요게 선순환인데 아마 시장에서 코롱생명과에 기대했던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보사에 대해서 라이아웃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고 그 돈 가지고 생산 설비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당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신약이 이제 판매가 곧 올해 시작되기 때문에 급하긴 급합니다. 빨리 공장도 짓고 해야죠. 그분이 있긴 하지만은 시장에서 원했던 부분은 조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게 아마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악재는 두 가지가 되겠죠. 첫째는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13.7%의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일단 맞아야 된다. 맞으면 맞아야 되겠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매물이 아침에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나서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질 못했죠. 일단 급하니까 유상증자부터 한 것 같은데 또 주주 호주머니를 털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인데 요 연장선이 뭐냐면은 아니 왜 라이아웃부터 해서 라이센스 아웃부터 해서 돈을 드리는 게 나은데 그렇지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해서 이 또 혹시 라이센스 아웃이 또 늦어지는 것 아니냐. 아마 그것을 의심하는 세력들의 매물이 또 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그 두 개의 물량이 아침에 좀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코롱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약의 가치가 뭐 낮아지거나 사라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형적인 측면에서 못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분 같은 경우는 일단 보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침에 두들겨 맞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의심 세력도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은 좀 신약 가치를 믿고 좀 중장기적인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가져가실 만하다. 다만 신규로 관심을 가지거나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관망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후에 코오롱생명과학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소 불안한 공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주당 가치 희석 불가피하다, 단기적인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주신 만큼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재영 차장님은 또 주요 공시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셨나요? 예, 저는 크라운제가를 좀 눈여겨봤습니다. 어제 이제 혜태제가 상장을 위해서 유상증자 370만 주 한다라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예. 드디어 이제 크라운제가가 혜태제가를 상장하기 위한 뭐 발걸음을 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혜태제가가 망한 이후에 크라운제가가 인수를 하고 이 상장과 관련해서 2010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달에 KT LIG 사무투자 자금을 유치를 받을 때 이런 약정을 했습니다. 전환상환 우선주를 이제 발행을 하면서 이거 내가 혜태제가를 그 IPO에서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혜태제가가 언제 상장하나 그것만 눈이 빠지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2년에도 상장 안 하고 13년에도 안 했는데 사실 그 사모펀드가 약정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2013년까지 상장을 해야 된다라고 약정을 했었는데 그 돈을 크라운제가 갚아버렸어요. 상장을 해서 그 상한전환 우선주로 돈을 갚는 게 아니고 상장을 안 하고 그냥 돈을 갚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크라운제가는 혜태제가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발행가액 일정 등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한 발 내딛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IPO를 하면 그 금액은 부채 상환에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크라운제가가 뭐 허니버터칩이다 뭐다 해서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수익성도 괜찮았었는데 뭐가 하나 발목을 잡고 있었냐면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과업체들, 음식료 업체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데 크라운제가는 약간 프리미엄을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은 부채 비율이 좀 높았기 때문인데요. 4천억 규모의 부채를 이제 좀 갚을 것으로 내다 보이고요. 차입금 축소로 이자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라든지 재무 제표가 좋아질 수가 있고요. 지금 뭐 IPO 윤곽이 잡혀간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음식료, 제과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안 좋은데요. 그 이유는 외생 변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최근에 굉장히 치솟았었죠. 최근에는 빠지고 있지만 올해 1분기 들어서는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음식료 업체들은 달러 베이스로 이제 결제를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원재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제곡물 가격 같은 것들이 작년엔 굉장히 낮은 가격을 유지를 하다가 올해 1분기부터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철강 가격, 곡물 가격 다 같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쪽에서 조금 원가가 높아지는 효과를 보지 않나라는 부담감이 주가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최근에 좀 환율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에 조금 무게를 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혜태제가 상장으로 자금 흐름 좋아지면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오리온이라든지 농심 이런 쪽과 밸류에이션이 비슷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허니버터칩 공장 이런 것들이 완공이 올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캐파도 증설이 되기 때문에 실적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운제가가 자회사 혜태제가의 상장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IPO의 윤곽이 잡혀가는 점 등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예. 사연 있는 종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수급적으로는 또 어떤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 연출됐는지 박지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사연 있는 종목 시간입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판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 외국인 매수 상위 4개 종목 보시면요. SK하이닉스, 기아차, 네이버, 한국전력 순서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3거래일째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60만 주 넘게 174억 원어치가 매수되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기아차는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28만 5천 주 매수되는 모습이었고요. 네이버가 12거래일째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보이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전력 주식이 96억 9천만 원어치, 거의 100억 원어치 가까이 매수되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호텔신라, SK이노베이션 주식을 시장에 내놨는데요. 삼성전자가 7거래일째 계속되는 매도세 속에서 226억 원어치 넘게 팔렸고요. 삼성생명은 11거래일째 이어지는 매도세 속에서 110억 원어치 가까이 팔렸습니다. 호텔신라도 최근 9거래일째 매도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거래일 13만 주 가까이 매도되는 모습 보였고요. SK이노베이션이 5만 주 가까이 팔리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셀트리온 주식을 193억 6천만 원어치로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셀트리온이 12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 파트론이 전거래일 59만 주 가까운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쇼박스도 6거래일 연속 매수세 속에서 전거래일 46만 주 가까이 매수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 비아트론까지 코스닥 시장 외국인 매수 종목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들까지 살펴보시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19억 7천만 원어치, 이오테크닉스가 16억 9천만 원어치 매도되면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휴온스와 컴투스가 3위와 4위에 오른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전거래일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특징주들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또 한국전력, 코스닥에서는 이 셀트리온을 주로 사들이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김우식 부장님은 네. 전날 좀 사연이 있었다라고 할 만한 종목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외국인 아까 매도 1위로 나오던가요? 그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수급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자사주 매입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은 조금 예, 그럴 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죠. 예. 네, 해서 수급은 조금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사연 있는 종목 그 삼성전자가 되겠는데요. 다음 달 7일 아마 잠정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어제부터인가요? 1,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상향되는 어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디서 갑자기 그런 게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나왔어요. 이게 기존의 1, 4분기 실적, 삼성전자의 1,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전망치는 대단히 안 좋았거든요. 한 5조 뭐 중반 그러다가 5조 초반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는 뭐 일부 정권사에서는 5조도 안 될 것 같다. 그것도 지금 하회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어제 나온 얘기가 지금 6조 전후한 실적이 뭐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장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은 가장 낙관적인 리포트가 이제 한 5조 한 5천억 정도, 뭐 나머지는 한 5조 1천억, 5조 2천억 정도,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6조의 예상이 나오면서 이 정도만 나온다 그러면은 뭐 기대치가 워낙 낮아졌으니까 오히려 또 서프라이즈로 봐야 되겠죠. 이런 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건 뭐 7일 가서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만은 전망치가 올라가는 건 뭐 긍정적입니다. 왜 그런 실적이 나오는가를 지금 이유가 나오는 것 보니까 뭐 기사도 아까 나왔지만 갤럭시 S7 같은 경우가 이제 초도 물량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 잘 팔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 항상 그 전작들 뭐 5, 6 뭐 이렇게 뭐 그 전에 나왔던 뭐 제품들 모두 놓고 보면은 모두 처음에는 기대치가 높았어요. 잘 팔렸고. 근데 갈수록 이렇게 점점 둔화되면서 기대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부진했던 느낌인데, 어쨌든 이번에도 뭐 처음에 팔리는 초도 물량 같은 경우는 뭐 생각보다 예상보다 잘 팔리고 있더라. 이게 도움이 될 거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결정적인 게 하나 있긴 있죠. 환율입니다.
3월 들어서는 조금 뭐 또 강세로 가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1월 달과 2월 달 보면은 급격하게 이제 약세로 갔거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이게 분명히 삼성전자의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봤는데 그나마 선전할 것 같다. 뭐 이런 추측입니다. 해서 6조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 컨센서스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왜 다행인가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만약 스타트가 좋게 출발하면은 다른 업종이나 이런 쪽 같은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도 지금 우리가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조금만 좋게 나와도 굉장히 밝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정유라든지 화학, 제약 같은 경우는 또 좋게 보기 때문에 실적 시즌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낙수 효과죠. 삼성전자가 가면은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선단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IT 부품 장비주들 같은 경우가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갤럭시 S7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관련주들이 있으니까. 다만 수급은 자사주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그간 뭐 영업이익 5조 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들이 일색이었는데 전일 대신증권이 영업이익 6조 원대 전망을 하면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고 목표가도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달 초에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과연 실적 시즌 첫 테이프를 긍정적으로 끊어줄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재영 차장님은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셨나요?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였는데요. 과거에 좀 잘 나가다가 최근에 좀 안 좋았던 종목이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요. 락앤락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락앤락이라는 종목은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밀폐용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1990년대에 설립이 돼서 2000년도에 아주 호황을 누렸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밀폐용기라는 것이 특징이 깨지지도 않아요. 내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사고 나면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성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회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성장성이 많이 죽었고 그리고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잘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유사업체가 한 20개가 넘게 생겨났다라고 하니까 경쟁 관계도 굉장히 좀 심화가 됐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뭐 환경 호르몬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세대 중국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줄어들면서 그 위세는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온라인 쇼핑 확대로 인해서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밀폐용기 이후에 텀블러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텀블러를 판매를 하는데 다른 업체들보다 한 30% 정도 좀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제품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좀 비싸게 팔아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제품을 어떨 때 많이 사느냐, 무조건 싼 제품을 온라인 상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을 때 온라인을 이용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은데 지금 온라인 전용 제품을 한 1-20% 싸게 판매를 하면서 티몰이라든지 이런 쪽에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구조조정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매출이 안 좋아지고 실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회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구조조정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요. 2014년도에 기저효과가 좀 있었긴 하지만 2013년도에 들어서서 3개 분기 연속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이익적인 측면이 개선된다라는 것은 향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존재합니다.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23배예요. 매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이익은 늘어났지만 2012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23배다. 중국에 대한 프리미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텀블러 이런 것들이 잘 돼서 과거의 성장성을 다시 회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정도 프리미엄은 받을 수 있는 업체다. 왜냐하면 중국의 망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유통망을 이용해서 어떤 장사를 해도 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유통망이고 제품 이미지이기 때문에 일단 향후 제품이 잘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는 지금 반등을 시작을 했고 향후 후속타가 잘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